자, 이제 여기는 이제 화학식량에 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기초적인 화학의 기초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일단은 용어 정리를 좀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 용어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얘네들의 이제 질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관계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일단은 원자량이 제일 먼저 나왔죠. 원자량은 이제 실제 질량이 매우 작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기가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제 상대적인 값으로 써야 된단 말이죠. 그 상대적인 값이 뭐냐? 탄소를 12로 정하고 이게 기준이지.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원자들의 상대적인 질량 값 이렇게 나타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인 질량 값이에요. 그럼 말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뭔 얘기냐면 원자 사이의 질량 비예요. 그러니까 원자 사이의 질량 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새끼는 이 원자량 자체는 단위가 없죠. 요거는 단위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질량 비니까. 그러니까 원자 자체의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얘를 비율로 편하게 사용하려고 원자량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됐지? 거기까지? 그래 놓고 얘네들을 탄소 12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잖아. 탄소 12 기준. 즉 원자 번호 6번의 질량수 12인 탄소를 우리는 12라고 하자 이거지. 이게 기준이잖아. 그지? 이 새끼가 기준인 거야. 그러니까 원자량 기준을 세우면서 몰수나 아니면 다른 것들의 기준도 탄소가 기준이 되는 거지. 이러한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물론 원자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오진 않아요. 이게 눈가를 베지도 않는데 이게 뭐 이렇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모식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교과서나 시험 문제, 예제 문제로 많이 보는 것들이 이거죠. 여기에다가 탄소 원자 1개를 넣었는데 여기에 수소 원자가 12개가 있으면 이 새끼가 질량이 똑같다 이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질량은 몰라도 얘네들의 비율 값은 알겠다. 무슨 얘기냐? 요 새끼가 1개가 12래매. 그럼 얘는 얼마니? 이렇게 된 거지. 비율식으로 따지면. 그죠?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게가 되는 거지. 물론 비례를 내가 따로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낼 거냐? 수소는 탄소보다 12분의 1배만큼 가볍다라는 의미로 쓸 수 있다 이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이게 말장난 이런 거 많이 틀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못하겠든 비례식 써서 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이거 대 이거는 이거 대 이걸로 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질량값은 똑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때 구한 수소의 원자량이 얼마다? 1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 다음 탄소 4개를 올려놨을 때 산소가 3개가 올려진 거랑 질량이 똑같다. 그렇다면 상대적인 값이니까 어찌됐든 산소의 질량이 더 클 거야. 맞지? 인간적으로. 여기 4개고 여기 3개니까. 그지? 탄소 하나의 원자량은 10인데 그럼 얘는 얼마냐 이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계산하면 이게 얼마 나옵니까? 물론 산소는 탄소보다 3분의 4배 무겁다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말장난으로 나갔을 때 조심하시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 원자량 얼마 됩니까? 16이 되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다 하실 수 있는 얘기지. 그럼 이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 어차피 비율값이다 이거야. 그럼 이 비율값들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정리해낼 거냐라는 걸 한번 정리해보자 이거지. 우리가 다 아는 거야. 기본적으로 여기에서 우리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짚어야 되는데 이게 질량과 원자량과 뭐 이런 얘기들을 좀 짚어야 되는데 가기 전에 이걸 좀 하고 갑시다. 어차피 앞에서 한 거야. 앞에서 한 건데 일단은 원소 표시에서 좀 보시면 원소 표시에서 보시면 여기가 원자 번호였어요. 원자 번호. 그 다음에 여기가 질량수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량수는 양성자수 플러스 중성자수로 나타내고 원자 번호는 양성자수가 얘의 기본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원자를 저렇게 표현해내는 거죠. 이렇게 표현해냈을 때 우리가 얘네들의 기본적인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하나하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내가 지금 이걸 쓰는 이유는 뒤에서 다시 또 뭐 평균원자량 이런 얘기를 또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거의 기본에 맞춰서 얘네들의 기본값이 원자핵의 기본적인 양과 같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계산해낼 거냐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이쪽으로 오시면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이라는 의미예요. 이거 뒤에서 다시 또 얘기할까요? 원자 한 개의 실제 질량을 우리는 이걸 원자량이라는 상대값으로 놓은 거야. 맞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새끼는 상대값이에요. 비율이란 얘기지. 그래서 이게 나중에 1몰 질량 할 때도 또 나오겠지만 기본적으로 탄소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죠? 그럼 탄소 한 개의 실제 질량, 그 다음에 탄소의 원자량, 이걸 이제 봤을 때 탄소 한 개의 실제 질량은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작아! 이걸 매번 질량마다 쓸 필요가 없잖아. 그치? 이걸 우리가 뭐라고 놓자고? 12라고 하자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맨날 저거 저울 문제만 할 거냐고. 이건 아니지. 실제 질량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수소 한 개의 실제 질량, 수소 한 개의 실제 질량을 알고 있는 새끼는 거의 없을 거야. 물론 탄소의 실제 질량을 알고 있는 새끼도 없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수소 한 개의 실제 질량이 얼마냐? 이거는 뭐 재봤었겠지? 그러니까 재보니까 1.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g이다 이거야. 그럼 얘가 수소의 원자량은 어떻게 되겠니? 의 개념으로 나온 거지. 지금 저 얘기가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지 지금? 맞지? 저거는 원자량에다가 다른 원자량을 비율로 맞춘 거고 이건 실제 질량과 원자량과의 관계를 맞춘 거야. 그러면 이 새끼와 이 새끼의 관계가 12분의 1배가 된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이 새끼와 이 새끼의 관계도 당연히 12분의 1배가 될 거야. 그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 새끼의 원자량은 1이 될 거야. 됐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실제 원자량 값과 원자량 갖다가 장난치는 문제들도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들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계속 나와요. 뭐 그 다음에 아예 생뚱맞은 거 해볼까요? 마그네슘 한 개의 실제 질량. 그럼 마그네슘의 원자량. 마그네슘 한 개의 실제 질량은 3.9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 새끼에서 얘가 몇 배가 되느냐? 몇 배 되니? 2배 되지? 그러면 이 새끼는 몇 배 되겠니? 당연히 2배. 아유, 10이 됐어. 당연히 이 새끼도 2배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24가 됩니다. 이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원자량들을 하나하나 다 구했단 말이지. 그럼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언제 다 구할 거냔 말이지. 그죠? 그래서 원자량을 우리가 이제 1번부터 20번까지 어차피 그거 하는 거니까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자량을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원자 번호로 정리하시면 되죠. 원자 번호. 원자 번호가 짝수야.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냐? 대답을 해, 이씨. 원자 번호가 짝수야. 그럼 어떻게 해? 곱하기 2를 하라 그랬지? 이게 원자량 된다 그랬지? 그럼 홀수면 곱하기 2에 플러스 1을 하면 얘가 원자량 된다 그랬지? 이게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자량 표시 방법이란 말이에요. 모르는 것, 여러분 어차피 쓰다 보면 외우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까먹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내실 수는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도 예외는 존재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수소. 원자번호 1번. 그럼 얘 원자량은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얘는 홀수지만 예외지. 이 새끼 예외예요. 예외가 딱 3개 있는데 요거 예외 알겠죠? 수소 원자량 1. 헬륨. 원자번호 몇 번? 2번. 원자량 얼마? 4. 뭐 이거 어렵습니까? 탄소. 원자번호 6번. 원자량 12. 됐죠? 7번 누구예요? 질소. 원자번호 7번. 원자량 얼마? 14죠. 그래서 얘도 예외입니다. 야, 그 전에 했는데 이 새끼야. 야, 너는 했는데도 당연히 15로 속으면 어떡하냐. 이거 예외. 그죠? 됐어요? 저 2개 예외예요. 질소 저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산소. 산소 원자번호 8번이죠? 16입니다. 그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누구 해볼까요? 황 몇 번이냐? 16번이죠? 그죠?
그럼 얘는 32가 원자량이 되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염소. 염소 몇 번이야? 17번이죠? 그래, 안 그려? 그럼 얘는 원자량 얼마 돼야 됩니까? 그지? 원래 얘를 하면 35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새끼 원자량이 35.5가 나왔다 이거예요. 0.5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새끼가. 특이하게. 됐어요? 1번부터 20번까지 예외는 수소, 질소, 염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알겠죠?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정리하시면 되고, 일단 얘가 1이고 13건 대충 원자리로 알겠는데 이 새끼가 35.5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35.5가 어떻게 점호가 나왔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일단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탄소를 기준으로 상대적인 질량값인데 실제 질량으로 쓰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원자량의 상대값을 줘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원자 번호와 원자량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이 염소라는 놈은 0.5가 나왔단 말이야. 그럼 이 새끼는 왜 0.5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나왔는지 그 밑에 나와 있는 평균 원자량을 사용한다 이거지.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뭐가 정리 다 됐어요? 빨리 쓰세요. 안 쓴 사람들. 혹시나 안 썼으면. 혹시나 안 썼으면. 혹시나 안 썼으면. 다 쓰고 있죠? 잘 썼죠? 됐죠? 자, 그럼 이제 평균 원자량 할게요. 자, 거기 뒤에 밑에 나와 있는 평균 원자량에 대한 개념인 거예요. 또 뭐 어려운 건 없고요. 자, 평균 원자량이라고 하는 건 왜 나왔느냐? 그냥 원자량을 써도 되는데 왜 평균 원자량이냐? 모든 원소는 다 동위원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원자량의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을 고려한 평균값을 사용해야 된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평균 원자량은 질량 백분율, 존재 백분율, 존재비에다가 여기 원자량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이거 질량수 쓰시면 됩니다. 물론 원자량은 질량수가 아니지만 여기서는 질량수 자리를 쓰시면 된다 이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동위원소는 뭔가 이거예요.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달라서 질량수가 다른 원소. 양성자 수가 같다는 말은 이거 원자과 전자수가 같다는 거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화학적 성질이 같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질량수가 달라요. 질량수가 다르다는 얘기는 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질량이 다르다 이거죠. 질량 다르다라는 말은 물리적 성질이 다르다 이거예요. 됐죠? 이렇게 평균 원자량이 정리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이 평균 원자량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나왔는가? 중학교가 아니지. 고1 때 했던 빅뱅 이론의 핵합성 기억납니까? 안 나죠? 해볼게요. 태초에 여러분 빅뱅 우주론에서 핵합성을 하는데 이건 간혹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 한번 해두세요. 이거 얘기는 하고 가죠. 양성자, 물리했던 애들은 아실 텐데 양성자의 기호를 P라고 씁니다. 중성자의 기호를 N, 뉴트론 이렇게 씁니다. 자, 그러면 핵합성에서 양성자가 이렇게 혼자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 새끼가 중성자가 이렇게 하나 붙어요. 그러면 이 새끼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붙겠지. 됐어요? 여기에 다시 또 중성자 하나를 더 붙여요. 그렇다면 이 새끼가 양성자 하나에 중성자 2개가 이렇게 되는 놈이 되겠지. 됐어요? 그래 놓고 여기다 내표에다 놓고 이 새끼가 여기다 또 뭘 붙일 수 있느냐? 여기에다가 또 뭘 붙일 수 있느냐?
양성자를 붙일 수 있지. 이번엔 양성자를 붙여요. 그럼 이 새끼가 어떻게 되느냐? 양성자 2개에 중성자 2개가 되지.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죠. 요 새끼. 요 새끼한테 양성자를 하나 붙일까요? 양성자를 하나 붙이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양성자 2개에 중성자 하나가 이렇게 될 거고, 요 새끼가 다시 중성자를 붙여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까 원소, 이거 지금 원자 핵인데 어찌됐든 전자 도는 건 같다라고 표시했을 때 요 새끼는 수소 1의 1짜리 수소가 되겠지. 요 새끼는 1의 2짜리 수소 되겠지. 요 새끼는 1의 3짜리 수소 되겠지. 맞지? 이 새끼는 2의 3짜리 헬륨 되겠지. 이 새끼는 2의 4짜리 헬륨 되겠지.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에서 원자 핵이 만들어질 때, 원자가 만들어질 때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서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럼 양성자, 중성자가 뭉쳐지는데 양성자 수는 똑같고 중성자 수가 다른 이러한 새끼들이 생길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얘는 질량만 크다 이거지. 니네가 어렸을 때 베이비 때는 요만했다가 점점 커서 니네가 된 거잖아. 그럼 그 베이비 때랑 지금 니네 때랑은 다른 거야? 다른 건 아니잖아. 성장한 거지. 살이 찐 거지. 이렇게 꽉꽉꽉 찐 거 아니야. 그건 원래 사람은 똑같은데 살이 쪄서 성장한 거잖아. 그러니까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요런 애들이 만들어졌다.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동위원소라고 한다. 그러니까 태초에 원자를 만들 때 동위원소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지. 그잖아. 중성자 붙을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도 무조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평균 원자량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얘네들을 예를 들어 이제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 평균 원자량 갖다가 장난질 치는 문제 지금도 나오고요, 여러분. 2단원 할 때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평균 원자량에서 다 알아요. 평균 원장 수소 1의 1짜리랑 1의 2짜리랑 1의 3짜리가 있는데, 이 새끼의 우리가 일반적인 평균 원자량은 1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럼 1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 새끼의 존재 비율이 거의 99.9%지. 이 새끼가 거의 0.01%밖에 안 된단 말이야, 존재 비율이. 그럼 많이 차지한 만큼 존재 비율이 더 크니까 평균 원자량이 커지겠지. 그 다음 나트륨을 예로 한번 보자고요. 나트륨 원자번호 11번이요. 원자번호 11번이요. 이 원자번호 11번에 얘의 평균 원자량 어떻게 되는 거야? 평균 원자량은 23이 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대로 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르쳐주는 게 평균 원자량이니까. 그렇죠? 23이 되는 거야. 그렇다면 얘가 22짜리가 있고 23짜리가 있다 이거야. 됐어요? 22짜리하고 23짜리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가 평균 원자량이 23이라는 얘기는 얘가 존재 비율이 대부분 차지한다 이 얘기겠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끄집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값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를 하실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봤던 Cl 염소라고 하는 새끼는 원자번호 17인데 얘가 35짜리를 가지고 있는 원자와 37짜리를 가지고 있는 원자가 있는데, 이 새끼의 존재 비율을 보니까 얘가 약 75%를 차지하고 있고 얘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지. 그래서 얘의 평균 원자량을 구해보자 이거야. 평균 원자량을 이 새끼를 구해보면, 자, 35 곱하기 100분의 75% 플러스 37 곱하기 100분의 25% 됐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구했더니 약 얼마가 나온다? 35.5가 나온다. 그래서 이 새끼는 평균 원자량이 35.5다. 그러니까 여기선 두 가지 트랙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얘의 비율을 구하라는 문제나 평균 원자량에서 이 새끼의 질량수 구하라는 문제. 됐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평균 원자량이 왜 나왔고, 이걸 지금 우리는 모든 원자량 값은 다
평균 원자량으로 쓰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아까 원자 번호에다가 곱하기 2하고 곱하기 2 플러스 1한 게 다 평균 원자량 값을 얘기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 식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얘는 3대 1의 비율을 갖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건 A, B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거기다 빗대서 여러분들이 정리 잘 해두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얘는 단골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서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용어를 하나씩 정리하시고 가야 돼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질량수라고 하는 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념이었어. 맞죠? 그럼 질량수라고 하는 건 원자량하고 원래 같은 값이어야 돼. 맞지? 맞잖아, 우리가 보기에는. 그지? 그런데 질량수가 원자량과 같지 않아요. 얘는 당연히 양성자에다가 중성자의 개수야. 그럼 봐봐. 봐봐. 그럼 얘는 탄소를 12로 정한 상대적 비야. 그럼 어차피 이 새끼랑 똑같은 얘기 아니야? 어차피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똑같다라고, 질량이 똑같다라고 놓고 개수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어차피 얘랑 똑같은 개념인데 왜 질량수하고 원자량이 안 되느냐? 혹시나 서술형 문제로 나오면 뭐라고 대답할래? 이유는 뭐다? 봐봐, 뜻을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의 합을 질량수라고 하는 거지. 상대적 비율. 그럼 원자핵의 대부분의 질량은 양성자, 중성자 개수가 차지하니까 어찌됐든 이 상대적 비율을 10이라고 한 게 질량수가 10이니까 10이라고 한 거 아니야. 그잖아. 양성자, 중성자의 질량이 거의 같기 때문에. 근데 얘가 왜 같지 않냐고. 그러니까 평균 원자량이 왜 나왔냐고. 그래,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위원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질량수를 원자량으로 쓸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개념적 정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된다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갖다가 많이들 낚여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조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질량이라는 개념하고요, 그 다음에 질량수라는 개념하고 또 헷갈린단 말이야.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아예 다른 말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질량은 원자가 갖고 있는 모든 양을 더한 게 질량이고, 질량수는 양성자, 중성자의 값이야. 그럼 한 가지만 따져보자고 할 수 있잖아요. 아까 탄소 1개 질량 얼마였어 이거? 1.9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3g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런데 이 새끼의 질량수를 따지면 얼마입니까? 12요. 그러니까 완전 다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질량을 얘기하는 거고, 이건 상대적 수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완전히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낚이지 말아야 될 게 질량 B가 나와요, 이제. 그럼 질량 B는 거의 질량수 B랑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하고 질량 B는 아예 다른 말이기 때문에 조심히 두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질량하고 질량 B인지 질량 수인지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심하게 해두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다 이거죠. 됐습니까? 하실 수 있죠? 자, 그럼 이쪽으로 오시면 원자의 몇 가지 원자량, 이건 뭐 여러분 쉽게 구할 수 있죠? 탄소 12, 수소는 1, 산소는 16, 질소는 14. 헷갈리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이게 맨날 밥 먹듯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누구? CL 35.5 요 새끼 정도만. 그러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틀릴 게 없죠. 웬만한 문제는 다 맞추죠. 됐죠? 자, 그럼 만약에 내신 문제도 조금 그지가, 물론 고난이도의 퀄리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고난이도의 퀄리티 문제? 그럼 고난이도의 퀄리티 문제 말고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짜증나는 이유, 이런 것들이에요. 봐봐요. 얘 지금 평균 원자량 구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63 곱하기 100분의 70 플러스 65 곱하기 100분의 30 얼마 나와? 약 소수점 둘째짜리 반올림. 그거 짜증나지? 와, 계산이 짜증나잖아. 그러니까 내신 문제 이딴 게 나온다니까요? 니네 짜증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산수 문제를 내요. 그래서 시간 끌려고. 수능에서도 가끔 산수 문제 내요. 시간 잡아먹으려고. 개념은 똑같고. 그러니까 이거 63.9예요. 여러분 하시면, 63.6이요? 쏘리. 63.6 나와요. 계산하시면. 그러니까 어찌됐든 요렇게 된다라는 거, 아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라는 것만 개념적으로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됐어요?
어렵지는 않죠? 여러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얘기죠?